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약하게 좀 출발을 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1%대 강세 흐름 띠고 있고요. 1.3%가량 나란히 오르면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기관이 이끌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 수급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다음 주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해 가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의 리뷰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1월 23일 바로 지난주에 만나봤던 종목이죠. 최고가 기준 상승률 34.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1만 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목표가도 달성을 해냈거든요.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건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미 이제 상승을 좀 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반영을 하고 윗꼬리를 달았지만 지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코스닥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섹터들이 있는데 차기에 그럼 뭐가 갈까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원전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전주 한 개 정도는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그냥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원전주 한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느새 보니까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금 모멘텀을 받아가는 만큼 포트폴리오에 원전주 하나쯤 담아간다면 현대건설 지속적인 홀딩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1,400조 연기금을 활용해서 코스닥으로 물기를 틀고 있고 실제로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1,100이라는 숫자를 빠르게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스닥 붐업 현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 궁금한데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저는 여전히 코스닥 150을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잠금 해제에서 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 반도체 쪽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반도체를 좀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코스닥 150의 지수에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생각인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한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1,400조 연기금 코스닥으로 물기를 튼다 이런 지금 제목인데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제로 기금자산운용 정책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올해 기금자산운용 기본 방향이라든지 올해 기금 운용평가 지침 같은 것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라는 지수는 5,000을 갔다. 근데 코스닥이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개인 투자자가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만 이렇게 좀 비중이 좀 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가야 정말 좀 이 증시에 또 약간의 그 어떤 훈풍이 국민들에게도 좀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 이제 소외됐던 코스닥에 대해서 자금을 물기를 조금 이렇게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개인이 주도해왔던 코스닥 그 안에 새로운 물길이 트인다면 코스닥 자체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봐야 될지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했어요. 코스닥스 코스닥 150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머니무브고요. 두 번째는 학습 효과.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서 ETF 상품들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앞서서 머니무브 어느 정도로 일어날 것인가 그 규모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코덱스 코스닥 150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정부가 사실은 이미 2025년 12월 19일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선 별로 관심이 없었죠. 뭐 일단은 세제 혜택 확대하고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코스닥 벤처펀드 우선 배정하는 비율 상향하고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상품 판매를 증가시키고 이로써 결국에는 하고자 하시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 증가 이건 건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저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저는 좀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150 추종 ETF 순매수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150 지수 추종 ETF AUM이 4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달 조금 안 된 지금 26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자금이 5조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그게 뭐냐면 금융투자의 이제 수급입니다. 금융투자의 수급이 주황색인데 저 기울기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이걸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과열하냐? 뭐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지금 자금의 흐름이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상승할수록 그 코스닥 ETF의 AUM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다 플러스 지수가 오르니까 숏을 되게 많이 이제 좀 공격을 받았던 코스닥 종목들이 더 플러스해서 차별화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계속해서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은 추가 상승으로 주가 차별화 계속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역시 정책적인 흐름에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학습 효과였습니다. 이 키워드는 뭔가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정책이 많이 나왔었죠. 코스닥 정책 효과는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데 이제 단순한 규제 정비 이런 거나 시장 안전 중심 정책보다는 정말 돈이 들어오는가, 정책 자금이 유입되는가, 아니면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을 동반한 게 있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시가총액 확대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특히 자금 유입이라든지 신성장 그 지원이 동시에 추진될 때는 굉장히 자금 유입이 빠르게 되면서 지수에도 반영이 빠르게 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현재의 지금 사례는 2017년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데 과거 당시에 이제 코스닥 혁신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었고 세제 혜택 확대, 정책금융 지원 같은 경우가 동시에 추진이 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64%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다면 작년 12월 시가총액이 코스닥이 500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정책 국면과 유사한 흐름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82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15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ETF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좀 산정을 해봐야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오를 것 같아서 저도 좀 넉넉하게 잡아오긴 했는데 아마 오늘 21,000원 네.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매수 가는 구간은 목표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구간 21,0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2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집은 꼭 담아놓자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리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금 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좀 대형 원전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건설이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원전주가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뭐 반도체 코스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편승하는 정도의 상승이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남다른 어떤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제 원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정부의 신규 원전 도입 재추진에 따라서 대형 원전이라던가 SMR 쪽을 아우르는 원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대형 원전 사업을 재개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을 잇는 글로벌 원전 사업 포트폴리오도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 종목으로 잡고 저희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슈퍼사이클, 두 번째는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포지션이 무엇일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원전에 앞서서 전력 기자재 쪽도 완전하게 뭐 슈퍼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사실은 뭐 대형 원전 SMR 할 것 없이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전방위적으로 신규 증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세계적으로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독자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용 가스터빈 3기를 추가 수주를 했고요. 기술 종주국인 미국 시장을 개척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주기기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소수 기업이거든요. 상당량의 발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예상 수주 금액은 지금 대형 원전 한 70조? 그 다음에 SMR 한 20조까지도 지금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작년에만 7기의 H급 가스터빈 주문을 확보를 했고 주요 OEM사로 거듭을 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SMR이라든지 가스터빈 서비스 매출, 그다음에 해상풍력 터빈 수주도 고려를 했을 때는 실적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보여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전력기기 쪽도 정말 핫합니다. 이번 주에 GE 버노바가 실적 발표를 내놨을 때 역대급 수주 잔고를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전 르네상스 이 모멘텀 안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GE 버노바가 이미 이제 컨콜에서 2035년까지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럴 정도로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한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요. 26년까지 가스터빈 생산 능력 연간 8기 이상으로 캐파 확장은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가 안정될 때까지 결국에는 이제 진검다리 전력원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고 두산 같은 경우는 주기구 공급을 넘어서 유지보수까지도 수익구조 다변화를 해서 마진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결국에는 동사의 강력한 주가 키드라이브는 원전이라고 보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엑스에너지 같은 SMR 선두그룹들과 전략적 협약을 이미 맺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 내에 SMR 전용 생산 라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40년 만에 찾아온 원전 르네상스에서 주기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점에 저는 밸류에이션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은요? 예, 매수 가능 금액은 95,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5,000원, 손절가는 7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또 하락을 약간 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회 삼아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15,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디지털 콘텐츠 팀 유영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